이 프로세스에 이제 레지스터 부분이 있는데 요 부분이죠. 요 레지스터 부분, 요 부분이 그 여러 가지 이제 분류할 수 있지만 용도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면 전용 레지스터, 전용 레지스터는 어떤 기능을 위해서 전적으로 사용하는 레지스터가 전용 레지스터입니다. 그리고 범용 레지스터는 일반적으로 그냥 사용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렇게 되는데 전용 레지스터, 범용 레지스터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리고 사용자가 정보 변경이 가능한지 안 한지에 대해서 사용자 가시 레지스터, 사용자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는 읽거나 쓸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 불가시는 읽거나 쓸 수가 없다. 이제 사용자 뭐 읽을 수는 있는데 또는 이제 쓸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는 불가시 레지스터, 이렇게 나누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장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서 데이터를 저장하면 데이터 레지스터, 그 레지스터의 내용이, 데이터는 데이터인데 주소다, 주소, 그러면은 주소 레지스터. 그리고 어떤 상태를 저장한다, 그러면 이제 상태 레지스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세스의 레지스터를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가시 레지스터, 사용자가 운영체제와 사용자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죠. 보이니까. 그게 비저블이라는 뜻이, 가시, 볼 수 있다라는 뜻이 그 정보 변경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사용자 가시 레지스터를 보면 데이터 레지스터,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는 거죠. 이게 보면은 어떤 거냐면 함수 연산에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값과 문자 등을 저장하게 되는데, 그 산술 연산이라든지 그 논리 연산에 이제 사용하고, 연산 결과로 어떤 플래그 값을 저장하게 됩니다. 뭐 연산 결과가 그 어떻게 됐다라는 이제 상태를 나타내기 위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데이터 레지스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소 레지스터, 그 주소나 유효 주소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주소의 일부분을 저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메모리에서 어떤 데이터를 읽어오거나 메모리에 어떤 데이터를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그 위치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위치를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컴퓨터에서는 그 위치를 주소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그 주소는 일부 주소일 수도 있고 전체 주소일 수도 있는데, 그거를 저장하는 레지스터를 주소 레지스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소 레지스터의 종류에는 뭐 기준 주소 레지스터, 베이스 레지스터, 인덱스 레지스터, 스택 포인터 레지스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사용자의 불가시 레지스터, 사용자의 정보를 변경할 수 없는 레지스터다. 그래서 프로세서의 그 상태와 제어를 관리하는 레지스터들이 주로 이제 이 불가시 레지스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 자체에 사용자의 개입 없이 프로세서가 어떤 일을 수행하는데 방해받지 않고 이제 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겠죠. 그때 이제 사용하는 레지스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카운터가 있습니다. 프로그램 카운터. 이 프로그램 카운터는 원래 뭐 하는 레지스터냐면, 그 프로그램이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한 명령어가 수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다음 명령어가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다음에 그러니까 어떤 명령어가 수행되고 나서 다음 명령어가 수행이 될 텐데, 그 다음 명령어가 있는 위치, 그 주소, 다음 명령, 수행되어야 되는 다음 명령어가 저장된 위치의 주소가 이 프로그램 카운터에 들어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현재 수행하고 있는 명령어가 있고 다음 명령어를 이제 수행하기 위해서 그 명령어를 읽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명령어가 수행해야 될 다음 명령어가 저장되어 있는 위치가 어디에 저장되어 있냐면 프로그램 카운터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어 레지스터, 현재 실행하는 명령어를 보관하는 레지스터입니다. 왜 보관하죠? 수행해야 되니까. 램으로부터 명령어를 읽어옵니다. 그래서 그 CPU에 있는 명령어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그 레지스터의 비트 단위로 접근을 해서 어떤 명령어인지 해석하기 위해서 저장하는 그 명령어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누산기, 계산을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데 필요한 레지스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 메모리로부터 어떤 내용을 읽어와야 되죠. 그러면
그 메모리의 위치를 지정하는 레지스터. 위치는 뭡니까? 주소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메모리에 접근하는 건 주소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 메모리 위치를 지정하는 레지스터입니다. 그래서 그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가 불가시 레지스터에 속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해진 주소에 있는 이제 그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어떤 주소가 들어가 있겠죠. 그러면 그 주소를 따라가면 메모리상의 위치가 나오고, 그 위치 안에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이 있겠죠. 걔를 읽어옵니다. 읽어와서 저장하는 레지스터가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 메모리에 어떤 위치가 있을 텐데 그 위치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고 싶다. 그러면 그 메모리의 주소를 메모리 주소 레지스터에 집어넣으면 그 메모리 주소에 찾아가면 있는 그 내용을 읽어와서 메모리 버퍼 레지스터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CPU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려면 이 두 개의 레지스터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레지스터가 그 용도로 만들어진 그런 레지스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세서의 기본 레지스터, 프로세스가 아니고 프로세서입니다. 잘못 표기가 됐군요. 이게 이제 프로세서가 되겠습니다. 이 프로세서가 되고 그 안에 있는 레지스터들, 프로그램 카운터, 그리고 메모리 어드레스 레지스터, 뭐 버퍼 레지스터, 인스트럭션 레지스터, 어큐뮬레이터, 뭐 데이터 레지스터,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ALU, Arithmetic and Logic Unit이라 그래서 앞에서 그 했던 그 제어 장치하고 그 산술 연산 장치, 그걸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실제로 그래서 이제 이게 CPU입니다. CPU, 프로세서, CPU. 그리고 이쪽이 이제 메모리입니다. 메모리에는 명령어하고 데이터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데이터. 이렇게 명령어하고 데이터가 이게 이제 한 인스트럭션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컴퓨팅에 관련된 이제 그 길이가 될 텐데 보통은 이렇습니다. 이게 이 길이가 의미하는 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컴퓨터를 샀는데 i5인데 32비트 컴퓨터다 그러면 이 명령어나 데이터가 기본적으로 32비트입니다. 그리고 64비트 컴퓨터를 샀다 그러면 CPU가 들어있는 컴퓨터를 샀다 이러면 이 명령어의 기본적인 길이가 64비트입니다. 이제 그거에 기인해서 이제 연관돼서 그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시스템 버스죠. 시스템 버스로 뭐가 왔다 갔다 합니까?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입출력 모듈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뭐 포토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수행시켰을 때 이렇게 입출력 모듈을 통해서 이렇게 적재가 됩니다. 램에, 이쪽은 램입니다. 메모리. 이게 적재가 되는데 그 구성이 뭐 포토샵이라든지 여러 가지 구성이 결국은 알고 보면 명령어하고 데이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명령어가 데이터에 대해서 동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명령어하고 데이터로 이렇게 구성이 된 게 적재가 됩니다. 이렇게 적재가 된 거를 이 CPU가 이 명령어 하나를 읽어와서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러면 CPU는 인스트럭션 레지스터에 들어온 명령어를 계산해 가지고 결과를 내게 돼 있습니다. 이런 동작이 수없이 반복이 되면서 그 연산의 결과가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토샵을 만약에 이제 수행을 시켰다, 어떤 동작을 했다 그럴 때 우리 그 화면에 뭔가가 그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대략적으로 걸치는 겁니다. 저장돼 있던 게 입출력 모듈을 통해서 램에 적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이 됩니다. 그 수행의 결과가 다시 입출력 모듈을 통해서 여기에 있는 디스플레이 장치, 모니터죠, 모니터.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에 전달이 되면 모니터에 이제 나타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이제 개념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 시스템 버스를 통해서 CPU의 영역과 메모리의 영역과 그리고 입출력 장치 모듈이 이렇게 연관되면서 우리가 원하는 그런 컴퓨팅, 그 계산을 해내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메모리 계층 구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메모리 계층 구조는 그 1950년에서 60년대 사이에 그 너무 비싼 메인 메모리 가격 때문에 제한한 방법인데, 메모리를 계층적으로 이제 구성해서 그 가격대 성능비를 이제 그 레버리징 하자라는 걸로 이제 됐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설명을 들으시면 이제 알게 될 텐데, 레지스터가 있고 캐시가 있고 메인 메모리가 있고 보조 기억 장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순서냐면, 위로 갈수록 빠릅니다. 위로 갈수록 보시면 속도가 빨라집니다. 대신 가격도 높아집니다.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그렇죠. 그리고 밑으로 갈수록 그러면 속도가 느려지고 가격이 쌉니다. 그런데 어떤 특성이 또 있냐면, 용량이 실제로 밑으로 갈수록 가격이 싸니까 용량은 늘어나게 됩니다. 이제 가격대 성능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가격대 성능비. 그래서 레지스터는 비싸고 빠르고 작고 사이즈가, 그리고 이 보조 기억 장치는 반대로 반대쪽에 있는 거는 가격이 싸면서 속도가 느리고 용량은 큽니다. 그래서 이제 그 계층 구조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적절한 위치에 적절한 저장 장치를 놔야 된다. 메모리를 위치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입장에서 나온 게 메모리 계층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메모리의 그 계층 구조상에 그 있는 가장 위에 있는 레지스터를 한번 보면요. 프로세서 내부에 있다. 내부에 있으면서 프로세서가 사용할 데이터를 보관하는 가장 빠른 메모리다. 그렇죠? 가장 빠릅니다. CPU 안에 있습니다. 원래 CPU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메인 메모리. 프로세서 외부에 있으면서 컴퓨터 안에 있는데 CPU랑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노트북이나 자신의 컴퓨터에 메모리를 꼽아봤을 겁니다. 그 메인 메모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외부에 있으면서 프로세서에서 수행할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그죠? 저장하거나 프로세서에서 처리한 결과를 저장할 때 사용하는 메모리가 되겠습니다. 주기억 장치 또는 1차 기억 장치라고도 합니다. 저장 밀도가 높고, 무슨 얘기입니까? 밀도가 밀한 정도죠. 그러니까 작은 공간에 많은 걸 저장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가격이 싼 D램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그러니까 램도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죠. 그래서 메인 메모리 이렇게 되겠고, 프로세서가 있고, 위상으로 보면 메인 메모리가 있고, 주변 장치, 이런 순서로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에서 결국은 주변 장치, 2차 기억 장치죠. 디스크에 있는 여러분이 수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을 겁니다. 그거를 프로세서에서 수행하기 위해서 주변 장치에 있는 걸 읽어들여서 메인 메모리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변 장치가 너무 느리니까, 프로세서에 비해서 너무 느리니까 그 메인 메모리를 두고 이렇게 브리징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어떻습니까? 프로세서가 워낙 빠르기 때문에 그 수행 속도에 맞춰줄 수 있는 만큼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는 워낙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프로세서가 원할 때마다 데이터를 줄 수 있으면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려면 메모리가 빨라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프로세서가 요구할 때 미리 메인 메모리에 올라와 있으면 빠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메모리를 크게 가지면 주변 장치로부터 많이 읽어들여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읽어들여 놓을 수가 있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게임이라든지 그래픽이라든지 그런 걸 하려면 메인 메모리를 큰 걸 하면 좋겠죠. 그래서 어떤 때는 그 컴퓨터를 고를 때 프로세서가 좋은 것도 좋은데, 실제로 어차피 프로세서를 못 따라가 줄 거기 때문에 메인 메모리가 큰 게 더 수행에는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수행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상대로, 그 계층대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메인 메모리는 다수의 셀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셀이면 플립플롭 뭐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아마 컴퓨터 구조를 수강한 사람이라면 그 셀이 뭔지 알 텐데, 여기서는 그 모든 상황 설명을 하긴 힘듭니다. 프로세서가 있고,
그 메모리 셀이 있습니다. 메모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메모리가 비트 내용대로 있을 텐데 그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가는 그 순서, 메커니즘 그게 어떻게 되냐면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주소를 보냅니다. 지금 방향을 보면 프로세서가 메모리에 주소를 보냅니다. 그러면 메모리가 그 주소에 해당하는 그 주소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 그 데이터를 프로세서한테 보내게 됩니다. 이런 위상으로 이런 관계로 프로세서가 메모리를 접근하게 되겠습니다.